서울의 추운 겨울 아침, 장례식장이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 찼다. 리언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서 관 앞에 놓인 리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리은의 미소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제 영원히 사라진 그 얼굴이 리언의 가슴을 찔렀다. 갑자기 리언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리은아, 나 너 사랑했어. 우리 사랑은 레즈비언이었지만 진짜였어. 그 말에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얼어붙은 듯 리언을 쳐다보았고 리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고백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리언의 삶을 뒤집는 폭탄이었고 가족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시작이었다. 리언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딸로 살아왔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리은과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숨기고 있었다. 리은은 27살, 리언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둘이 처음 만난 건 대학 캠퍼스에서였다. 리은은 밝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리언의 딱딱한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 너처럼 사는 건 재미없어. 좀 더 자유롭게 살아봐. 리은이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 말에 리언은 점점 끌렸다. 처음엔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둘이 함께한 밤에 리언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리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떨림,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리은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너 좋아해, 리언아. 하지만 세상이 이해할까? 리은의 말에 리언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부모님의 보수적인 가치관,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리언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리언의 결혼을 꿈꾸며 살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머니의 말은 리언에게 압력이었다. 리은의 가족도 비슷했다. 리은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리언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장례식에서 고백한 건 충동이었다. 리은을 보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컸다. 가족들이 리언을 피했다. 아버지는 내가 왜 그러냐?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방에 틀어박혔다. 리언은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리언 씨가 레즈비언이라고? 진짜, 리언은 그 시선에 짓눌렸다. 왜 고백했을까? 후회했다. 하지만 리은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위해 필요했다. 리언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리은의 사진을 보았다. 미안해, 리은아. 하지만 나 이제 어떻게 해? 눈물이 흘렀다. 이 고백은 리언의 삶을 변화시켰다. 가족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리언을 설득하려 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하지만 리언은 이건 사랑이에요. 라고 맞섰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리언은 리은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둘이 함께한 카페, 산책로, 비밀스러운 데이트. 그 모든 게 이제 아픔이었다. 사회의 정견이 리언을 괴롭혔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졌다. 리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지만 그곳조차 비난이 많았다. 레즈비언. 역겹다. 그런 댓글에 리언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리은이 가르쳐준 자유를 위해 싸워야 했다. 장례식 후 일주일,
리언은 가족 모임에서 대면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가족에서 나가. 리언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요? 제가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리언아,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 리언은 그 말에 분노했다. 정상. 사랑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가? 이 갈등은 리언의 내적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리은과의 사랑이 잘못된 건지 고민했다. 사회의 압력에 굴복할까? 아니면 싸울까? 리언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피했다. 한 친구만 힘내, 리언아, 라고 말했다. 이 외로움 속에서 리언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포기할까? 아니면 자신을 포기할까? 이 질문이 리언을 괴롭혔다. 리언은 직장에서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었다. 고백 후 사무실 분위기가 변했다. 상사가 불러 개인적인 일은 직장에 가져오지 마라고 경고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리언은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먹었다. 왜 나만 이렇게 돼? 자책했다. 리은과의 만남을 회상했다. 대학 시절 둘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손이 스쳤다. 그 순간 리언은 전율을 느꼈다. 리은이 웃으며 너 손 차가워 라고 말했고 리언은 내 덕분에 따뜻해졌어 라고 대답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다. 졸업 후 리은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리언은 회사원으로 살았다. 둘이 만나는 건 주말뿐이었다. 우리 결혼할까? 리은이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리언은 꿈 같은 소리에라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리은의 사고는 갑작스러웠다. 병원에서 리언은 리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사라져, 제발 오. 하지만 리은은 떠났다. 장례식 고백 후 리언의 삶은 지옥이었다. 가족은 리언을 피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생각 바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완강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면 딸이 아니야. 리언은 상처받았지만 반항했다. 아빠,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 대화는 매번 싸움으로 끝났다. 사회의 압력도 컸다. 리언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이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리언은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리은의 여동생이 리언을 찾아왔다. 언니, 오빠가 리은 언니와의 관계를 알았대. 리언은 놀랐다. 리은의 가족도 충격받았다. 리은의 어머니가 리언을 원망했다. 너 때문에 리은이 불행했어. 리언은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라고 반박했다. 이 만남은 리언에게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다. 리은의 가족과의 대립. 리언은 리은의 일기를 발견했다. 리언아, 너와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해.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막아. 그 글에 리언은 울었다. 리은도 내적 갈등을 겪었다. 리언은 결심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이미지 문제야 라고 말했다. 리언은 그게 제 삶인데요 라고 맞섰다. 이 대립은 리언의 강인함을 키웠다. 가족 모임에서 리언은 다시 대면했다. 아버지가 치료받아 라고 강요했다. 리언은 이건 병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 리언은 집을 나왔다. 혼자 살아볼게요. 이 결정은 리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고독을 안겼다. 리언은 새 아파트를 구했다. 혼자 사는 삶. 리은의 사진을 벽에 걸었다. 리은아, 나 잘할게. 하지만 밤마다 눈물이 났다. 사회의 정견이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나왔다. 리언은 분노했다. 왜 우리 사랑을 인정 안 해? 리언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나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한 댓글, 용감해. 다른 댓글, 비정상. 리언은 이 싸움을 계속했다. 리은의 친구가 리언을 만났다. 리은이 너 사랑했어. 포기 마. 이 말에 리언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아버지가 찾아와 돌아와 애라고 말했다. 리언은 자빠가 날 받아들여야 해요. 이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리언은 사랑이에요 라고 답했다. 이 순간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리언은 내적 투쟁을 계속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걸 선택할까? 이 질문이 리언을 괴롭혔다. 리언의 새 삶은 힘들었다.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리은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다. 매일 출근하며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리언 씨, 요즘 어때? 표면적인 인사 뒤에 숨긴 호기심. 리언은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리은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둘이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바다를 보며 리은이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말했다. 리언은 약속 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깨졌다. 리언은 리은의 무덤을 찾았다. 리은아, 나 힘들어. 꽃을 놓으며 울었다. 그곳에서 리은의 어머니를 만났다. 너 때문에 리은이 어머니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다. 리언은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감정적 대립이었다. 리은의 어머니가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말하자 리언은 변화해야죠라고 반박했다. 이 만남 후 리언은 더 강해졌다. 직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상사가 인사평가에서 개인 문제로 집중 안 돼 라고 지적했다. 리언은 그건 차별이에요 라고 항의했다. 이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했다. 리언은 변호사를 찾았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없지만 싸울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리언은 희망을 가졌다.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어머니가 가끔 찾아와 아빠가 걱정해 라고 말했다. 리언은 자빠가 날 이해해야 해라고 답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왔다. 내가 왜 레즈비언이야? 내가 잘못 키웠나? 리언은 자빠 탓 아니에요. 이게 나예요 라고 안아주었다. 이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균열이 생겼다. 사회의 압력이 리언을 시험했다. LGBT 행사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연설을 청했다. 저는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 안 해요. 청중의 박수가 리언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소리쳤다. 리언은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리은의 일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리은이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려 했었다. 리언아, 나 용기 낼게. 하지만 사고로 못했다. 리언은 리은아, 대신 할게 라고 다짐했다. 블로그가 인기를 끌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공감해요. 하지만 트롤링도 많았다. 리언은 상처받았지만 계속 썼다. 친구 한 명이 배신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멀어질게. 리언은 충격받았다. 왜? 우정이었잖아. 하지만 친구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라고 말했다. 이 배신은 리언에게 큰 타격이었다. 리언은 상담소를 찾았다. 내가 잘못된 걸까? 상담사가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예요 라고 말했다. 이 말에 리언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의 사랑이 옳다는 걸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리언이 주도했다. 우리 이야기 해보자. 아버지가 내가 변해야 해라고 말했다. 리언은 자빠가 변하세요 라고 맞섰다. 어머니가 울며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감정 폭발이었다. 리언은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이 대립 후 리언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노조에 호소했다. 차별이에요. 동료 몇이 지지했다. 상사가 증거 없어 라고 말했다. 리언은 증거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리언은 성장했다. 리은의 여동생이 다시 왔다. 언니, 리은 언니가 행복했대. 이 말에 리언은 위로받았다. 리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리언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내적 갈등은 계속되었다. 희생의 대가는 컸다. 하지만 리언은 후회하지 않았다. 리언의 투쟁은 점점 격렬해졌다. 직장에서의 차별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와 함께 증언을 모았다. 상사가 제 성적 지향 때문에 불이익 줬어요. 리언의 말에 변호사가 좋은 케이스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동료들의 증언이 필요했다. 몇몇은 거부했다. 미안, 리언아. 나도 가족 있어. 리언은 이해했지만 아팠다. 사회의 벽이 높았다. 리은과의 사랑을 회상하며 힘을 냈다. 둘이 서울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 리은이 말했다. 리언은 쉬운 일 아니야 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리은 없이 그 길을 걸었다. 가족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어머니가 자주 왔다. 아빠가 내 블로그 봤어. 리언은 놀랐다. 아버지가 내가 왜 그렇게 썼냐? 라고 물었다. 리언은 진실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처음으로 진솔했다. 아버지가 나도 젊었을 때 친구 잃었어. 하지만 리언은 아빠, 이해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진전이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리언은 리더가 되었다. 모임을 주최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참가자들이 맞아 라고 외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몰려왔다. 동성애 반대, 리언은 마이크를 잡고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소리쳤다. 이 대립은 뉴스에 나왔다. 리언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로 인한 압력도 컸다. 익명 협박이 왔다. 죽어라. 리언은 무서웠다. 경찰에 신고했다. 성소수자 혐오 범죄예요. 경찰은 조사할게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리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리은의 어머니가 리언을 불렀다. 리은 일기 봤어. 너희 사랑 인정할게. 리언은 울었다. 고마워요. 이 화해는 리언에게 큰 위로였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어머니의 말에 리언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병문안 갔다. 아버지가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리언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는 생각 좀 해봤어. 이 순간 가족의 균열이 메워지기 시작했다. 직장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리언은 증언했다. 제 사랑 때문에 차별받았어요. 판사가 증거, 리언은 자료를 제출했다. 상사가 변명했다. 개인 문제 아냐. 하지만 증인들이 지지했다. 이 재판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미디어가 보도했다. 레즈비언 여성의 차별 소송. 리언은 인터뷰를 했다.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밤마다 리은을 꿈꿨다. 힘내, 리언아. 리언은 고마워 라고 중얼거렸다.
블로그에 더 많은 이야기를 썼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독자들이 공감했다. 한 독자가 나도 레즈비언이에요. 용기 주셔서 감사의 리언은 뿌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다.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옳은가? 리언은 상담에서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이겼다. 회사가 보상했다. 승리해요. 변호사의 말에 리언은 웃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직장을 그만두었다. 새 시작을 위해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미안해라고 말했다. 리언은 아빠, 사랑해요,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리언은 계속 싸웠다. 리은의 무덤에서 우리 사랑, 이제 자유로워라고 말했다. 이 여정은 리언을 변화시켰다. 손실과 어둠 모두 있었다. 리언의 새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소송 승리 후 프리랜서로 일했다. LGBT 상담사로 활동했다. 너희 이야기 들어줄게, 클라이언트들이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리언은 뿌듯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주말에 집에 갔다. 어머니가 밥 먹자, 아버지가 요즘 어때? 이 평범한 대화가 소중했다. 리은의 가족도 연락했다. 함께 추모하자. 리언은 내 무덤에서 모두 모였다. 리은의 어머니가 리은이 기뻐할 거야. 리언은 눈물 흘렸다. 이 화해는 상처를 치유했다. 사회적 활동을 확대했다. 세미나에서 강연했다. 동성애는 정상이에요.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도덕적으로 잘못, 리언은 사랑이 왜 잘못? 라고 반문했다. 이 토론은 리언에게 성장이었다. 블로그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숨겨진 사랑, 서점에서 사인회. 팬들이 영감 주셨어요. 리언은 함께 변화하자, 새 친구를 사귀었다. 비슷한 경험의 여성. 우리 모임 만들자. 이 커뮤니티가 리언의 지지가 되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남았다. 리은 없이 사는 삶. 리은아, 보고 싶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리은의 여동생이 언니처럼 살고 싶어. 리언은 용기 내 사회의 변화가 보였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리언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이 운동은 리언의 삶을 채웠다. 가족이 지지했다. 아버지가 내가 자랑스러워. 리언은 울었다. 아빠, 고마워. 이 여정의 끝에서 리언은 깨달았다. 사랑은 싸움의 가치가 있다. 손실은 컸다. 친구 이름, 직장 이름, 상처. 하지만 얻은 건 자유와 진실. 리언은 리은의 무덤에서 우리 사랑, 영원해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 리언의 삶은 계속된다. 당신은 리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